자, 이제 다 쉬고 오셨죠? 두 번째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약간 버퍼링 걸린 줄 알았네.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페이지 보시면 5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고객과의 공감적인 경청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객과 요즘에는 그냥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아, 고객님 이렇게 느끼셨군요. 라고 얘기도 해주면서 이제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응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감하면서 경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객이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그쵸. 반복하면서 재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고객이 저 요 제품으로 빨간색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 고객님 빨간색 말씀하시는군요. 아, 빨간색 여기 찾아보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고객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복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고객이 말한 내용을 이해해서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고객이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내 말로, 나만의 말로 다시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잘 이해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의 감정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괜히 안 좋은 사람한테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얘들아 엄청 피곤해지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감적 경청을 필요 유무에 따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괜히 고객의 말을 제대로 똑같이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물어봐 보면 아니 지금 무슨 앵무새야? 내 말 왜 이렇게 따라하면서 해? 그냥 빨리빨리 해주면 되지.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고객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공감적인 경청의 방법을 사용해도 될 만한 고객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분별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전화 응대. 우리가 꼭 고객을 반드시 뭐 매장에서만 만나서 응대하는 것만이 응대는 다 아니겠죠. 전화로 응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로 응대할 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은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있냐면 신속, 정확, 친절. 요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각의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 신속.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응대해서 직접 면대면으로 응대할 때에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화로 할 때에는 빨리빨리 응대를 해야 또 다음 전화도 받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빨리 받는 것이 친절한 응대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전화벨은 3번 울리기 전에. 네, 이거는 얘들아 고객 응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셨을 때도 사무직으로 일하실 때 3번 이내에 전화를 받는 게 사실은 예의다라고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만약에 지체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까지
배려한다. 왜냐면 내가 응대를 물론 잘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에도 상대방 입장을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게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정확한 업무 내용은 전화 서비스를 완성시킨다. 즉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전화 응대도. 그다음에 제대로 요점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특히나 전화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면대면으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오류날 일이 많이 없는데 전화로 하다 보면 얼굴을 보지 않고 손짓, 발짓, 몸짓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목소리가 잘못된 단어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친절이죠. 자, 친절성은 사실 전화 응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응대의 가장 기본적인 기대하는 사항이고요. 음성에만 의존함으로 목소리에 미소를 담는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항상 내가 얼굴을 맞대고 하면은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고객을 응대하겠지만 전화라고 해서 '내 얼굴 안 보이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자체에 친절함과 미소가 들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왠지 두 번째 목소리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나만 그래? 어쨌든 이렇게 목소리에 미소를 담는다라는 건 꼭 웃으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밝고 활발하고 친절한 톤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고객이 '되게 친절하다.'라고 느낌을 받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전달한다. 네, 지금까지 고객님의 상담을 도와드린 누구누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하면서 고객님, 저희 상담에 대해서 만족하셨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친절하게 끝까지 잘 응대했다라는 걸 고객한테도 사실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고객도 '아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줬구나.'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요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요 내용들이 사실 그냥 딱 봐도 알 것 같은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 6 번까지 봤고요. 자 7 번이랑 8 번, 9 번까지 볼게요. 자 방문 고객을 맞이하는 예절이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는 방문을 했을 때 고객이 이걸 어떻게 응대를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자주 방문하는 고객이면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고객이 들어왔어. 내가 있는 곳으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해? 그치. 즉시 일어나서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주 방문한 고객은 먼저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게 맞는다. 자, 왜 우리 식당 같은 데만 가더라도 이런 거죠. "아유 또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왠지 알아봐 주셨네.' 약간 뿌듯한 느끼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자주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주면은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친근감도 느끼고 '나 알아봐 주는구나.' 하고 약간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고맙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처음 방문한 고객에게는 일단은 여러분 성함을 물어봐야 되고요. 성함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이름 물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건을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은 하셨습니까? 약속은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약속의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면회가 가능하면 안내해 주고 혹시나 약속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응대를 해줄 수가 없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안 된다고도 정중하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부재 시에는 뭘 받거나 명함을 받거나 아니면 명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메모도 남겨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볼게요. 자 여덟 번째 보시면 차를 내는 예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서도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하는 음료를 주문받아서 톡톡
노크 해야 됩니다. 결국 들어가면 안 돼요. 노크하고 실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목례. 목례라는 건 가볍게 까딱하는 정도를 목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 쟁반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어야지만 되겠죠. 차를 갖고 와야 되니까 얘들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고객 연장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를 낼 때는요, 여러분, 높은 사람, 이 높은 사람의 자리를 상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석부터, 즉, 고객이나 연장자, 나이가 있는 사람부터 차를 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회사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내가 차를 내야 돼. 그러면 여기 앞에 나의 상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앉은 사람은 거래처 직원이야. 즉 우리에겐 고객이겠죠. 이렇게 있었을 때 차를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될까? 그치. 일단 고객한테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 사람. 아무리 나한테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석 더 높은 사람은 고객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과장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사장이 있어. 자, 누구부터 차를 줘야 될까? 나랑 가장 친한 대리님이니까, 과장님이니까 과장님한테 먼저 줘야지? 이걸까? 아니지. 제일 높은 사람, 사장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과장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평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셨을 때도 술자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회식 자리를 간다든지 이렇게 차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줘야 될 때, 순서를 정해서 줘야 될 때, 차례대로 줘야 될 때는 상석부터 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러 잔이 있을 경우에는 보드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고 차를 내야 되고요. 손잡이가 있는 커피잔은 손잡이 방향, 죄송해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 방향이라고 여러분도 고쳐주세요. 방향. 방향이 고객의 오른쪽에 향하게 한다. 왜냐면 얘들아, 찻잔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뭔지 알지? 너무 잘 그렸는데? 봐봐. 이게 손잡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 요 손잡이가 손을 딱 잡는 부분인데, 왼손잡이도 물론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딱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오른쪽에 손잡이가 가게끔 하면 바로 들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걸 센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다섯 번째, 차를 낼 때 차의 이름이나 뜨거움의 정도, 이런 특징 같은 거 간단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차를 내고 나서, 차를 다 주고 나서는 이제 쟁반을 쥐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음료를 제공하고 나갈 때는 뒷모습이 고객에게 보이지 않도록 뒷걸음을 나오는 게 예의라고는 합니다. 예절이라고는 합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진짜 마지막 여기까지 할 거예요. 9번. 자, 고객 응대 기법의 적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교과서에 보면은 되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좀 추려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냐면 급한 성격의 고객입니다. 자, 이 급한 성격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일 처리가 조금만 늦어도 빨리빨리 왜 이렇게 늦어? 막 이렇게 하고 질문도 많은 편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를 할 거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신속하게. 빨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말로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 할 때 말로 네,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좀 해줘야 얘가 진짜 빨리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상대가 내가 빨리 하고 있는지 천천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로도 네,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드리는데도 늦어질 때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늦어질 때는 사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왜 늦어지는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뭘 구하래?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품 내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만한 고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거만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얘들아.
"너 나 몰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심하고 거만하여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데 설명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칭찬과 감탄의 말로 상대를 응수해주고 인정하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친밀감을 조성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어쩔 수 없어. "내가 말이야 이런데." 이러고 하면 "그래? 야 네가 보면 난 뭐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아 그러셨군요 고객님." 적당히 응수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뒷장 한 장만 넘겨 볼까요? 자 뒷장 넘겨 보시면 이거 4개 다 하고 그만할게요.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빈정거리는 고객이 나옵니다. 자, 이 빈정거리는 고객은 약간 꼬투리 잡는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국소적인 거. 국소적이라는 말은 얘들아, 너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국소적이라는 단어? 국소적인 거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라는 의미거든요. 원래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꼬투리 잡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요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가 많냐면 열등감. 열등감이나 아니면 허영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은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게 좋냐면 정중함을 잃지 않고 어떻게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 좀 대충 잘 보고 할 만하다면 고객의 행동을 우회하여지죠. 대놓고 지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되게 거만한 사람이니까. 그다음 때로는 가벼운 농담의 형식으로 노련함이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초점을 주제 방향으로 다시 유도해야 돼요. 왜? 되게 요런 사소한 국소적인 문제에 집착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대신에 자존심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객의 빈정거림을 적당하게 인정하고 받아주면서도 고객의 만족감을 유도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인데요. 이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어긋난 일을 부탁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거 있지. 막 한 1,000원짜리 사면서 1,000원짜리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응대를 하면 되냐? 거기 보시면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너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요구가 무리하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아니 고객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다음에 답답하다고 해서 면박을 주고 무안해 주는 것은 절대 금물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 고객님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죠?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에다가 저랑 같이 필기 다 해 놓으셨죠? 네. 필기 잘 해 놓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